일단 106쪽에 중단원 정보 같이 풀어보고, 대기가 없는 위성에서 물체를 자유낙하 시켰더니 2초 동안에 4m/s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2초 동안에, 원래 정지는 0이잖아. 그 4m/s 증가했죠. 우리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그런 행성이에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2초 동안에 4m/s 증가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0에서 1초 지나면은 2m/s 증가하니까 2m/s 였던 거고요. 물체는 위성 표면에 충돌할 때까지 등 가속도 운동한다. 등 가속도 운동하지, 떨어지는 동안에 달라진 거 아니죠? 요 구간도 2m/s 제곱, 요 구간도 2m/s 제곱. 등 가속도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연직 방향과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라.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야 되고, 가처럼,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수평 방향으로 가해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3번처럼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 요거는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3번 답이고. 자, 그 다음에 A랑 B가 있는데 A와 B의 질량은 같고요.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A의 가속도는 10초 동안에 20m/s 증가했으니까 2m/s 제곱이고요. B의 가속도는 10초 동안에 10m/s 증가했기 때문에 1m/s 제곱이야. 가속도의 크기는 A가 더 큰 게 맞아요. 근데 가속도가 2배라고 하는 거는 힘이 2배 더 작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F는 MA에서 가속도가 2배면 질량은 똑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힘이 2배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힘의 크기가 A가 더 큰 거가 맞고요. A, B 둘 다 기울기가 일정하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겁니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죠.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하는 거죠. 5번이 답이고. 자, 2kg 물체 A를 1m/s의 속도로 왼쪽으로 수평으로 던지고, 얘는 2로 던졌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무겁건 가볍건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는 뭐 1m/s로 날아가다 떨어질 거고, 얘는 2m/s로 더 멀리 날아가다 떨어질 거예요. 두 배 더 이동 거리가 더 길 거고요.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아. 왜냐면 이제 둘 다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수평 방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수직 방향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B가 A의 2배가 맞죠. 물체 AB가 날아가는 동안 중력의 크기는, 질량을 봐야 돼. 중력은 A가, 얘가 이제 19.6이고 얘는 9.8이기 때문에 뉴턴으로 따지면 A가 2배가 되는 게 맞죠.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을 봐야죠. 질량이 크면은 중력 큰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4번 골라주시고.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두 탑 위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던지는데 동시에 B에서 자유낙하 시켰다. 이거 여기 가서 여기 딱 부딪힙니다. 요때. 왜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만큼 낙하하기 때문에 여기 딱 부딪힙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충돌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2초네 2초. 그럼 요 거리는 30m/s로 2초 동안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60m가 되는 거고, A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B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맞고요.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아니죠.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야. 2번 답이고. 자, 그래서 P에 충돌하기 직전 A의 수평 방향 속도는 그대로 30m/s예요. 수평 방향은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 두 탑 사이의 거리는 60m가 맞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초 이동한 다음에 부딪혔으니까 30m/s로 2초를 이동합니다. 60m가 탑 사이의 거리죠. 8번. 자,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 식물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라고 줄기는 그 반대로 자라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대기는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볍고 빠른 기체보다 산소나 질소와 같은 비교적 무겁고 느린 기체로 구성됐다. 맞습니다. 중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산소나 질소에, 수소나 헬륨은 다 날아간 거예요. 원래 이제 뭐 처음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구 생성 초기에 바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얘네들. 강물과 바닷물이 증발한다는 증발 자체로는 사실 중력하고는 상관없죠. 이건 열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서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기체가 된 거기 때문에 증발 자체로는 상관이 없고요. 뭐 비가 내린다, 아니면 대류 현상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중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증발하는 거는 뭐 무중력 상태여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도 뭐 우주 정거장에서 뭐 가열을 해, 뭐 그거 증발하는 거예요. 가열을 꼭 안 하더라도 그냥 냅둬, 그럼 증발하는 거예요. 그 중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기상 현상이 있다, 뭐 이런 건 중력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운동량 1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 6이 되려면 운동량이, 그럼 얘가 요 때가 6m/s였다라는 거죠. 그런 거긴 하죠. 자, 0에서 4초 동안 힘의 크기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6이에요. 그게 충격량이랑 같은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자, 이게 힘 곱하기 시간. 근데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한 거거든요. 이거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이러는 거예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시간에 비례해서. 그래서 F는 4분의 6 뉴턴 되는 거고, 2분의 3이니까 1.5 뉴턴 되는 거 맞습니다. 0에서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이죠. 4에서 6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맞아요. 변화량이 6이니까. 물론 반대 방향이야, 방향은.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 다 똑같잖아. 그러면 충격량 크기 똑같은 거고요. 2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은 요때 4에서 6초 동안 받은 힘의 방향과 반대죠. 방향은 반대지. 힘의 크기는 같아도 반대죠, 반대. 지금 3번. 운동량이 증가하는 거랑 감소하는 건데,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충격량의 방향도 반대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5kg의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모습을 이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죠. 얘가 25고 5 곱하기 10이니까 여기 50이네 50. 자, 얘가 정지해 있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5초일 때는 25N의 충격량을 받은 거야. 그러면 운동량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25kg/ms라고 쓰면 되지. 왜냐하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데 처음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결국에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0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75지 75. 충격량이 같으니까 5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점점 빨라지는 거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뭐 이러면 맞아. 가속도가 일정하다 뭐 이러면 맞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뭐 이러면 또 맞고. 근데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닙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집더미에 충돌할 때 그 시간을 늘려줘서 충격력이 감소하는 건데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죠. 왜냐면 둘 다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정지하는 거잖아.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정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 같은 거고 충돌하는 동안 자동차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크죠. B가. 왜냐면 시간이 Y가 일정한데 벽이 짧죠. 시간이 F 곱하기 T에서 얘가 일정한데 요게 짧아. 그러면 이제 힘의 크기가 커져야지. 그래서 B가 더 큰 거고 그래서 더 많이 부서지고 뭐 사고도 크게 나는 거죠.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B가 짧죠. 긴 게 아니라.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형 문제 12번. 자, M1과 M2가 있는데 서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뭐 인력 같은 거지, 만유 인력 같은 거죠. F1과 F2의 크기가 동일한 겁니다. 이게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질량을 증가시키거나 이게 중력인데 중력 만유 인력. 중력은 질량을 증가시키거나 질량의 곱이라고 하는 게 낫긴 한데 질량의 곱을 두 질량의 곱을 증가시키거나 무게 중심 사이의 거리 질량 중심이라고 할게요. 무게 중심이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거리를 가깝게 한다. 그 질량을 증가시키거나 이 거리를 가깝게 하면 F1, F2가 증가합니다.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공에 작용하는 힘과 중력이죠. 그 운동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힘과 운동, 작용하는 힘과 운동이군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고요. 수직 방향, 연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여 등과 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14번 유리컵을 같은 높이에서 푹신한 방석과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유리컵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아랫부분의 넓이는 S1, S2인데 그게 같다. 유리컵이 푹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 깨지지 않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 깨지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지금 S1과 S2가 같잖아, 그쵸? 얘가 S1과 S2가 같기 때문에 서술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나? S1과 S2가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길수록 평균 힘의 크기가 감소하여 폭신한 방석에서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용어 체크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같이 뭐 합시다. 1번 가로 1번 여러가지 힘이 물체들의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가로 2번 물체가 현재 운동상태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네요. 관성. 가로 3번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 충격량. 가로 1번 운동하는 물체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다. 운동량. 세로 2번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이다. 자유 낙하 운동. 가로 4번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등 가속도 운동. 세로 3번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 4번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중력. 두 글자. 5번에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로 지표면 근처에서 약 9.8m/s 제곱을 갖는다. 중력 가속도.